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길면서도 짧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하고 나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지요. 하지만 막상 일터라는 전쟁터를 벗어나 집이라는 안식처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음의 병이 생기곤 하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내며 깨달은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세가 넘고 60세가 되어 은퇴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누구를 곁에 두느냐보다 누구를 멀리 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취를 위해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싫은 사람과도 웃으며 차를 마시고 인연을 맺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저 누군가에게 맞춰주기 위해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짧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마치 조용한 숲속의 서재와 같아야 합니다. 그 서재에 아무나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오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평온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쌓아온 인격의 품위를 갉아먹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하며 가깝게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러분의 사생활을 캐묻고 은퇴 후의 수입을 계산하며 자식들의 안부를 경쟁하듯 물어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독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 낮은 대화라도 나누고 싶어 나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다치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고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수백 배는 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요.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안으로 수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평화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비교와 질투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가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그 손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우아하고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인맥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부류의 이웃들은 여러분이 은퇴 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소리 없이 스며드는 습기와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빛나고 고결해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어떤 이웃들과는 작별을 고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인
비교와 시샘을 멈추지 않는 이웃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가장 먼저 거리를 두어야 할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샘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질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척도인 집, 평수, 연금 액수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 여부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의 평온했던 마음은 어느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화의 시작은 다정해 보일지 모르나 그 끝은 항상 교묘한 비교로 마무리됩니다. 철순에는 이번에 아들이 대기업에 승진했다던데 대개 아드님은 요즘 어떠신가요? 라거나 이번에 거실 소파를 새로 바꾸셨나 봐요. 꽤 비싸 보이는데 연금이 넉넉하신가 봅니다. 같은 말들을 툭툭 던지곤 하지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관심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상대의 처지를 확인하고 자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시기하고 못한 점이 있다면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보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모적인 감정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이 일궈놓은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조용히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인데 옆에서 자꾸만 남의 밭과 비교를 해대면 내 밭에 핀 예쁜 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과 보조를 맞추려 애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살아본 제가 장담하건대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은 결국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시샘이 많은 이웃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 뒤에 숨은 작은 흠집을 찾아내려 애쓰거나 곧바로 자신의 더 나은 상황을 내세워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이런 에너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시기심이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자꾸만 작게 만드는 사람, 내 삶의 가치를 돈이나 자식의 지위로 환산하려는 사람과는 정중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이 무례하게 질문해 온다면 굳이 상세히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냅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미소로 넘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굳이 그들의 비교 경쟁에 동참하여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 간에 너무 매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소박한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일삼는 이들은 동반자가 아니라 감시자에 가깝습니다. 감시자를 곁에 두고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만의 철학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오늘 마신 차 한 잔이 향기롭고 내가 걷는 공원 산책길이 아름답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을 깨트리는 시기심 가득한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의 성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은퇴 후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부류는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른바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유자들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건강의 비결 중 하나는 몸의 음식만큼이나 마음의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말은 곧 마음의 양식이 되는데 항상 원망과 한탄만 늘어놓는 이웃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입만 열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정치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자신의 몸이 여기저기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 끝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주변의 밝은 기운까지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여 버린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어르신들 중에는 고생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월 탓인지 모이면 누가 더 고생했나를 겨루듯 신세 한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몰라준다거나 젊었을 때 고생한 탓에 이제 몸이 다 망가졌다는 식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까지 무겁게 짓누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동정심이 생겨 위로를 건네기도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자기를 치유하고 다독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원망 섞인 말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볼 시간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어느새 내 마음속에도 세상에 대한 불만과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이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빛을 잃고 누추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감히 조언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고운 말만 듣기에도 인생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맑은 공기를 찾아 산을 가고 좋은 음식을 찾아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왜 정작 내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의 환경은 방치하시나요? 불평이 습관이 된 이웃은 여러분을 배설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여러분에게 던져버리고 그들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떠나지만 남겨진 여러분은 그 오물을 닦아내느라 며칠을 앓게 됩니다. 노년의 인격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참 고마운 세상이다. 오늘 햇살이 참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은 보약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만남이 끝난 후 가슴이 답답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웃과는 이제 작별을 고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말을 하는 사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감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원망과 한탄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창밖의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고결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귀와 마음을 타인의 불평을 받아내는 그릇으로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무례한 요청을 일삼는 이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평화는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우리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무례한 부탁을 일삼는 이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현직에서 물러나면 주변에서는 흔히들 이제 시간이 많으니 좀 도와달라는 식의 접근을 해오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웃사촌이라는 정에 호소하며 공과 사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것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편의를 채우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집에 계시는 김에 택배 좀 맡아달라거나 잠깐 나갔다 올 동안 화분에 물 좀 달라는 식의 가벼운 요청들이지요. 물론 한두 번은 이웃 간의 정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호의가 반복되면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본인들의 집안 사정에 깊숙이 관여해달라는 무거운 부탁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시간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결과로 얻은 소중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거나 거절하지 못해 쩔쩔매는데 사용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이 젊은 시절부터 가져온 거절 못하는 습관 때문에 노년에도 타인의 짐을 대신 지고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 혹은 이웃과 얼굴을 붉히기 싫다는 두려움이 결국 자신의 삶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인격자라면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수시로 선을 넘는 이들은 사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하기 편한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노년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에서도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혹은 그 일은 제가 도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상대방에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교육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비수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사람을 대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간직하되 그 마음을 함부로 꺼내어 남에게 밟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노년의 품격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타인의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침범으로부터 나의 공간과 시간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웃들을 정리하고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홀로서는 연습이 되어야만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을 가려 사귀고 거리를 두는 과정이 결코
외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뜰을 만드는 아주 숭고한 작업입니다. 제가 100년 넘게 이 세상을 살아오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인생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나 자신과 마주했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그 깊은 마주함의 시간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집을 장만하고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느라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겨우 찾아온 이 귀한 시간에 왜 또다시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얽매여 마음을 낭비하려 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이웃들, 시샘하는 이, 불평하는 이, 무례하게 이용하려는 이을 멀리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다운 문장들로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지워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쓸쓸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기회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감상하고 그동안 잊지 못했던 책장을 넘기며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내면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히 서 있으면 어떤 이웃이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진정한 이웃 관계란 무엇일까요? 저는 서로의 고독을 존중해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살지만 서로의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고 가끔 마주쳤을 때 따뜻한 눈인사 한 번으로 충분한 사이, 그것이 노년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억지로 차를 마시고 억지로 수다를 떨지 않아도 저 이웃이 저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는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번호부에 가득 찬 이름들 중에 정말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름이 몇이나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평화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싸울 필요도 없고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물러나면 됩니다. 그것은 비급한 도망이 아니라 우아한 퇴장입니다. 제 나이 100살이 넘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대단한 성취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시끄러운 소음 속이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나는 난초처럼 고고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해가 저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노을은 낮의 태양보다 더 깊고 붉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시기심과 불평 그리고 무례함으로 얼룩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 그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그 고요한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